안녕하세요. 명인들의 기이한 일화, 최삿갓의 야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최삿갓의 야히스토리는 아들의 목숨과 바꾼 화약 1편입니다. 최무선은 경상도 영천 사람으로 영천 최씨시조 최한의 6대 손이며 그의 아버지는 광흥창사의 벼슬을 하고 있던 최동순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호기심과 아울러 창의력이 뛰어나서 특이한 것을 생각해내는 지력이 비범하였고 병정놀이도 즐겨하였다. 차차 성장하여 일반 사람들이 하는 유학의 경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과학기술에 관한 책을 탐독하였으며 병법에 관한 토론에도 열정적이었고 새로운 병기의 필요성과 사용법 개선을 주장하였다.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 지문화부사에 이르렀으나 이러한 벼슬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평소 마음먹고 있던 병법과 병기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다. 최무선은 영주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광흥창사의 벼슬을 하게 되자 개경에 가까운 예선강 하구 근방에 옮겨 살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언제 옮겼는지는 기록에 없다. 그는 여기서 왜구의 침범으로 인한 재난을 여러 번 겪게 되어 그 피해가 너무 엄청나고 극심함을 목도하였다. 고려군이 침범한 왜구와 싸웠으나 자주 패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되니 왜구의 행패와 노략질은 더욱 심하여 백성의 살 길은 더욱 막막하고 조정의 두통거리가 되었다. 왜구들은 양식은 물론 값어치가 있는 물건은 모조리 빼앗아 갈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짓밟는 참상을 연출하고 있었다. 왜구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외의 집안군벌 번주 밑에서 잘 조련되고 칼, 창을 쓰는 재주와 활 쏘는 재주가 워낙 능숙한 무리로 대집단을 이루어 노략질을 일삼는 해적군단이었다. 특히 최무선의 아버지 동수는 관리들의 녹봉리를 관리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세납된 곡식이나 특산물이 좋은 선에 실려 예선강 하구를 통해서 개경으로 가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만 했다. 왜구는 이것을 약탈하기 위해 호시탐탐 예선강 하구를 노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직무가 바로 왜구의 피해를 입기 쉬운 것이었으므로 최무선은 일찍부터 왜구의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왜구를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골몰하였다. 어느 날 그는 중국에서 쓰고 있는 화약이 떠올랐다. 화약은 폭발하는 힘이 무척 강하고 세서 이것으로 무기를 만들면 칼, 창, 활만 가지고 싸우는 왜구 따위는 일격지하에 섬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화약이 없었다. 다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량만이 관에서 허가하는 용처에 쓰이고 있을 뿐이었으며 중국에서는 제조법을 극비로 하여 국법으로 제조나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화약을 발명해내야 했었다. 그는 화약을 만들어야 우리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국가도 튼튼해진다고 생각하고 화약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화약을 만들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료나 문헌이 없는 이상 중국 상인들을 접촉하여 방법을 알아보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한 최무선은 예선강 하구를 드나드는 중국 강남으로부터 오는 배의 상인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화약 제조자는 정해져 있고 제조법이나 사용법을 아는 것은 국법으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어 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루된 가족이나 종사자까지도 극형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화약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어 있었다. 최무선은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다녔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다가 하늘의 도움인지 원나라 염초장 이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원은 상인을 따라 우리나라에 왔는데 최무선은 그 상인과 이원을 자기 집에 청하여 머물게 하고 새 옷을 주었으며 또한 음식과 술대접을 극진히 하고 융숭하게 대접하며 끈질기게 화약 제조법을 물었다. 처음에는 단호하고 막무가내로 거절하던 이원이 여러 날 같이 지내는 동안 그 대접이 융숭하고 극진하며 최무선의 애국심과 열의에 감동하여 마침내 화약 제조법을 서서히 털어놓게 되었다. 축적된 기술이 없는 우리의 당시 상황에서 한두 번 들어서 그 방법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다. 듣고 쓰고 또 몰래 시험해 보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원이 수십일 머무는 동안 실험을 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이원이 돌아가고 난 뒤 마당가에 공장을 설치하고 온 가족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이 일에 매달렸다. 피나는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요령을 터득하여 몇 달 만에 약간의 화약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의 기쁨은 참으로 형언할 수 없었다. 다음 단계는 대량 생산이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다. 그는 온갖 정성과 재산을 쏟아붓기를 여러 해가 거듭되니 살림은 거덜이 나고 끼니조차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부호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나라의 지원을 청하였으나 냉담하게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그를 믿지도 않았다. 한간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까지 하였다. 그러나 최무선은 단연간 공들여 이루어놓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예선강 하구 외딴 곳에서 화약 실험 장치를 해놓고 실험하기 전에 잘못으로 화약통이 폭발하여 여기에서 일하던 큰아들과 종사자 한 사람이 화염에 휩싸여 죽었다. 그것을 목격한 최무선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과 착잡한 심정이었다. 그의 부인의 슬픔은 최무선의 슬픔보다 몇 갑절 더했다. 부인은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부인은 남편에게 달려들어 화약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라 고 외치며 도끼를 들고 공장으로 달려가 시설을 부수어 없앤다고 휘둘렀으나 최무선이 그녀 뒤를 쫓아가 가까스로 만류해 놓고 둘이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몽도와 통곡하였다. 아들이 죽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슬픔이 찾아왔다. 화불단행이라고 재앙은 한 번 오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으면 연속해서 다가온다는 말이다. 최무선을 시기하는 조정중신들이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어 역적질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것으로 인하여 의군부에 잡혀가서 치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색, 최영, 이성계 등 몇몇 중신들에 의해 혐의가 풀렸다. 최무선은 신문받는 자리에서 화약과 화약무기야말로 나라를 침략하는 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구 침탈의 만행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의 나라 사랑과 결의를 아끼는 충정의 중신들과 왕이 감동되어 바로 방면하게 되었으며 그 후 화약을 다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전화위복이 되었다. 화약을 대량 생산하게 되자 이를 사용하는 화포, 화통 등 화약무기 제작에 착수하였다. 쇠를 녹여 화포의 포신과 받침대를 만들고 포탄인 철탄자를 만들고 화약장치기구 등을 만들었다. 그때의 화포는 지금의 대포와 비교하면 성능이 말할 수 없이 떨어지지만 상당한 원거리의 목표물을 박살내는 위력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이때 최무선의 창의력과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에 크게 감동한 조정에서는 마침내 최무선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려 우왕 3년 10월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화통도감을 조정의 기구로서 설치하고 그를 제조관으로 임명하여 화약무기 제조에 관한 것은 모두 그에게 맡겼다.
최무선이 설계하여 만든 화약무기의 종류는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육화석포, 신포, 화포, 화통, 화전, 천령전, 필령전, 진려포, 철탄자, 천산오룡전, 주화, 유화, 촉천화 등이 문헌에 남아있다. 또한 배를 타고 오는 왜구를 막기 위해 최무선은 병선을 개조하여 이 화약무기를 크고 튼튼한 병선에 탑재 장치하는 데 신경을 썼다. 당시의 병선은 규모가 작아서 무거운 화포를 장치하고 포탄을 발사할 경우 그 진동과 충격으로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선강 하구 한적한 곳에 조선소를 설치하고 대형 병선을 건조하는 한편 건조해 놓은 많은 병선의 계류장도 병난도 근처에 마련했다. 병선에 화포를 장치하고 발사물인 철탄자와 화약을 비축하였다. 이렇게 많은 전투함대를 갖추는 것을 보고 조정 신하 중에는 필시 무슨 엉뚱한 역모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여 몰래 여러 날 뒷조사를 해보았으나 전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직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충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